이분도 뒤돌아보니 남는 게 없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게 딱 중년의 위기의 증상입니다. 돌아보니까 나는 뭐지? 난 지금까지 뭐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애들 키우고 부모님 봉양하고 와이프 비유 맞춰주느라고 나류에 한 건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하, 이제야 알다니. 뒤돌아보니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은 여자도 들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반응이에요. 나는 뭐야? 나는 돈 버는 기계야? 난 너한테 뭐야? 그냥 애들 아빠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남편분한테. 그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왜 남는 게 없어요? 뒤돌아보니까 와이프도 남아있고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자식도 남아있고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뭐가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남은 거 너무 많아서 이렇게 그냥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저도 돈 벌고 애 낳아 키우는 기계인가 싶었어요. 모아도 없고. 그렇죠. 여자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자들의 중년의 위기는 그런 순간보다 사실은 그때 많이 와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아이들이 다 커서 성장해서 이제 바깥으로 돌 때, 이제 나만 남았네? 이럴 때가 있어요. 나만 남았구나. 나는 뭐지? 애들 다 나가고 나니까 나만 쓸쓸히 남겨지고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럴 때, 그때 여성분들이 중년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오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도 되고, 여자분들도 많은 바람을 피우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의 위기는 바람으로만 딱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산속으로 가버리거나 갑자기 도박에 미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갑자기 숨어버리거나 세계 일주 간다고 갑자기 사라지거나 회사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만두고 갑자기 차린다거나. 근데 이게 이겨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것,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라는 그것이 필요해요. 푸른바다님, 상상만 해도 슬프네요. 빈둥지 증후군. 그래서 요즘 남편이 안 들어오나 이혼하고 싶다 하면 차라리 네가 키워라 하고 싶어요. 아들이 힘들어요 요새.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파서 그래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아파요. 애들 키우는 거는 다 힘든데 다 힘들어요. 근데 똑같이 힘든데 그 힘겨운 걸 느끼는 게 굉장히 깊게 막 높게 너무 크게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들 힘든 거지.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너무 힘든 쪽에 가 있는 거죠. 저도 아이 키울 때 둘째가 아침에 깨면 2년을 울었어요. 2년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잠투정을 깨울 때 잠투정을 하는데 저도 독박 육아했어요. 아이 2명은. 완전 독박 육아했어요. 일하면서. 그래서 애를 깨우면 30분에서 40분을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울고 막 서서 막 침대에서 방방 뛰고 애가 막 난리가 나요. 얘가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고 1년 한 8개월을 그러는데 정말 딱 미치겠더라고요. 딱 미치겠는데 화를 안 내고 1년 8개월을 참았어요. 그러니까 참는다고 참은 게 아니라 아이가 잠투정할 때마다 깨워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데도 학교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걸 설명하고 30분 40분 동안 우는 걔를 지켜봐야 했는데 2학년 2학기가 되면서 애가 그게 없어졌어요. 남편이 집에 있어주는 거랑 친정이 옆에 있으면 좀 낫지. 저희 남편은 1년에 4개월은 출장을 갔고요. 3개월은 교육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친정은 너무 멀었고요. 저는 친정 식구가 단 하루도 애를 봐준 적이 없어요. 조금 낫겠죠. 하지만 그걸로 아이를 키우는 게 덜 힘들진 않아요. 남편이 바빠서 집에 없어주고 친정이 먼 분들이 더 많아요. 조금 더 나으려면 애 봐주는 사람 쓰면 훨씬 낫죠. 그렇게 따지면은 끝이 없는데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좋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지, 내 환경이 나아지길 바라는 거는 너무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그게 나아지길 바란다고 해서 그러지 못한 상황을 불평불만을 갖는다 그래서 그게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그쵸? 친정이 옆에 있으면 좀 낫죠? 근데 옆에 없는 걸 어떡해요? 친정이 옆에 없어서 나만 힘들어.
그럼 우울증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친정이 머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지. 이게 좋죠. 저도 애 둘을 완전 독박 육아했어요. 퇴근해서 모유 수유하면서, 출근하고 퇴근해서 모유 수유하면서. 저도 눈물 많이 흘렸죠. 전 다 지난 일이니까 덜 힘들죠. 지금 처해 있으니까. 전 애들이 다 커버렸잖아요. 좀 나은 걸 보자 그러면 끝도 없어요. 나는 그런 나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질까가 중요해요. 현실 인정. 돌싱 카페 보면 거의 다 부모님 도움 받더군요. 그것도 큰 복인 듯요. 그렇지만 그들은 돌싱이잖아요. 아니면 이혼을 안 할 거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돌싱인 분들이 볼 때는 그래도 멋진 남편이 있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요? 가진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가진 걸 보는 힘을 키우시는 거예요. 저랑 이제 만나실 거잖아요.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걸 보는 힘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진짜 살아가는 힘이거든요. 돌싱 카페인데 부모님이 봐주는 돌싱들도 있고 안 그런 돌싱들이 더 많은데 그런 돌싱들 좋죠.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그렇게 맡기면서 또 서러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나쁜 걸 보자면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서 저기 시집가서 장가가서 애 낳아가지고 돌아와서 이혼하는 바람에 내 속을 더 썩인다.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자식을 맡겨야 돼요. 안 받는 이만 못한 도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돌싱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복은 맞지만 그게 무조건 지금 더 나은 건 아니라는 거죠. 가진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가진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자니까요. 그걸 찾아서 행복해지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장담하죠. 저도 옛날엔 몰랐어요. 참 젊고 예뻤을 때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제가 불평불만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아팠던 거죠. 전 우울증이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나 고마운 걸 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 힘이 없어서 제가 우울증이 온 거고요. 그게 왜냐면 늘 불평불만하는 엄마하고 아빠 밑에서 컸거든요, 제가. 그러니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내 부디 그렇게 되길요. 버틀림이 날이 갈수록 없네요, 8개월째. 나아지실 거예요. 당연히 나아지셔야 하고요.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겨내길 스스로 노력하고 찾아 헤매시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을 당해낼 죄가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안 나아질 수 있겠어요? 나아질 수밖에 없지. 남편분은 누구를 만나고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참 멋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쁘고 참 좋은 사람이지만 남편분도 참 좋은 분이에요. 두 분은 분명히 잘 되실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분들 기도만 하다가 나서야 할 것 같아서 나섰어요. 잘하셨어요. 조금 더 빨랐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뭘 해야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뭘 해야 오래 버틸 수 있냐면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나를 보세요. 나를. 그러니까 저 말고 세포 언니 말고 본인을 보고 있어야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살아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